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근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이승만과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가 매주 한 편씩 유튜브 동영상으로 저희 공작근TV 그레이트 게임 및 글로벌 디펜스 뉴스 성상훈의 그 시사평론 이런 유튜브 채널과 함께 그리고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무료로 다 배포가 되는 것이니까 가져다가 아이들, 자제분들 교육에 좀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 인간이 올바른 인간이 됩니다. 일례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을 부패시키는 썩은 범죄 집단이 서울대학교 카르텔이요. 그 가운데서도 이 법조계 카르텔이 가장 심각한 범죄 집단이다.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시험 잘 보는 기술만, 테크닉만 배운 애들이 그걸 마치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동일시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는 시험 잘 본다고 해서 그 공부 잘하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런데 마치 시험 성적이 좋으면 공부 잘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잘못된 평가 기준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바른 역사 이것을 가르쳐야만 인간이 됩니다. 애들이 역사를 모르게 되면요. 나중에 커서도요. 제주도 4.3 사건을 민주항쟁이라고 그러고요. 5.18 사태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또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도 11구 여순 민주화운동 이렇게 헛소리 개소리를 하게 돼요.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역사가 붕괴돼서 나라의 정통성이 지금 심대한 위기가 지금 초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역사에 대한 이 생각과 이 관점, 이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왔다 갔다 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우리 후보들 덕분에 북한 괴뢰의 암호화폐 그 진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유튜브까지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북한 괴뢰의 실상을 낱낱이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모 주간지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마치 북한 괴뢰의 김정은이라는 놈이 그 딸아이 주애를 4대 세습을 시키려고 아마 낙점을 한 것 같다라는 이런 기가 막힌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희가 하고 있는 공작근TV 그레이트 게임뿐만 아니라 아시아 투데이에 가서도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대 세습은 북의 엘리트 간부 계층이 거의 99%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 세습으로 가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데리고 다니는 그 딸아이 김주애라고 하는 건요. 이름이 주애가 아니고 은주입니다. 근데 이 애들의 이름은요. 서기실에 있다 하더라도 당 조직 지도부에 있다 하더라도 혹은 국가보위성에 있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밀폐된 공간에서 소위 김정은이의 가족들은요. 특별 경호를 받고 있어요. 때문에 그 애한테 그 애 이름이 만약에 주애라고 한다면 주애야! 주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형제나 부모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호위사령부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가까이는 974 경호부대가 되겠는데 이 호위사 출신이 아니면 애들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미사일 발사 실험장에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요. 바로 피격을 암살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종의 볼모로 그 딸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4대 권력 세습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의 북한 괴뢰 정권의 2인자가 누구라고 제가 지난번에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누구죠? 현성월이에요. 현성월. 리설주도 아니고 김여정이도 아닙니다. 현성월이가 당 권력의 2인자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당에 있는 오과의 모든 책임을 현성월이가 관장을 하고 있어요. 오과라는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수천여 간별해서 소위 김정은에게 그 약병아리 공급하는 게 바로 오과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지금 각종 성인병을 앓고 있는 김정은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비나 할애비가 갖고 있던 유전인자, 그 더러운 유전인자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호색가예요. 몸이 그렇게 망가져도 여자들과 성관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현성월이가 지금 당 오과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북조선 내에 가장 아름답고 잘생기고 예쁜 처녀애들, 즉 처녀성이 확인 검증된 애들을 뽑아서 김정은이에게 상납하고 있어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수천여를 몇 마리나 해치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실세예요. 그리고 현성월이한테 달라붙어야만 뭐 기업소라도 하나 꾸릴 수가 있고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모두 모르면서 이렇게 추측성의 기사가 나오고 또 국가정보원에서 올바른 평가를 못 해주잖아요. 야, 애가 몇 명 있다. 그 애 이름이 뭐다. 이런 거 정도는 국가정보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제가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현성원이가 난 애는 2010년도에 난 애가 김일봉입니다. 그 리설주가 난 애는 2011년 아니면 12년도에 났는데 걔는 김령주예요. 따라서 령주, 일봉 이 두 가지 이름은 북한 사회 내에서 이름으로 쓸 수가 없는, 즉 사용 금지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에 떠드는 그 여자의 이름도 김은주입니다. 은주. 자, 이 얘기는요.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하죠. 휴민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공위성에서 다 그 소리를 빨아들이잖아요. NSA에서 다 알아듣죠. 자, 심지어 리설주가 야 은주야, 야 일봉아, 야 영주야 하는 얘기를 인공위성에서 못 들을 것 같아요? 다 듣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NSA가 우리나라 쪽에다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국가정보원에서는 저 공작관 TV 하는 저놈이 또 미친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보고 이제 북한 얘기를 할 때 뻥이 너무 세다 그러는데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보고 뻥이 세다고 그러시니까 뻥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북쪽에 그 정권에 가려져 있던 가족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성별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특히나 리설주가 난 아들 김령주, 얘는요 아주 그 폐병 환자, 말기의 폐병 환자 모습을 하고 깡 말라서 진짜 그 모양새가 한심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를 그 소위 말해서 그 인질로, 방패막이로 데리고 다닐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동통통하게 살이 오른 그 계집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바람막이,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왜? 우리 MQ-9 리퍼 같은 게 떠 있으면은 그냥 헬파이어 미사일 날려갖고 김정은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옆에 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헬파이어 조종사도 그러니까 이제 MQ-9의 조종사들도 좀 망설이게 될 수 있죠. 과연 이 상황에서 좀 얘를 좀 죽여도 될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요, 사실은 어디서 해야 돼요? 국가정보기관이나
군 정보사 이런 데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걔네들이 요즘에 문재인이 5년 동안에 워낙에 이 간첩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보 역량을 무기력화시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지금도 음지 중에서 음지에 가려워져 있어야 될 게 바로 국군 정보사 조직인데 그 국군 정보사에서 37년간 일을 해온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았다는 이 점이에요. 누가? 국가정보원에서 몰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괴 내부가 어떤 식으로 요동을 치고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망원경 현미경이 다 깨져버리고 없어요. 어디가?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 다 마찬가지죠. 자, 정보사는요. 정규필 대령이 저와는 같이 북경에서 무관으로 나와 있으면서 함께 일을 했던 저하고는 그 동료이기도 합니다. 무관부에서 저보고 또 군인 같다고 가끔씩 농담을 해서 그랬지. 어찌됐든 북한 괴뢰들에 대한 갖가지 정보를 탐지하고 중요 첩보를 입수하는 것은 정규필 대령이나 저나 공이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저희는 역대 보면은요, 우리 국정원은 무관부를 갖다가 무시를 하거나 따돌리고 또 무관부는 무관부대로 우리하고는 잘 안 섞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은 무관부에 있던 조아무개 대령, 뭐 여러가 있습니다. 또 김아무개 대령, 또 정아무개 대령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무관들과 공군에서 오셨던 또 주대령님도 계셨네. 다 형동생 하면서 이렇게 잘 지냈어요. 왜?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의 공작관으로서 부처 구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협력해서 일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협조가 잘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군 휴민트가 망가진 그 휴민트를 가장 잘했던 정규필을 갖다가 간첩으로 몰은 얘기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그 정규필을 간첩으로 모르는 게 누구냐면요. 저와는 대학교에서 같은 중어중문학과를 나온 김씨성을 가진 우리 정보기관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정규필 대령하고 82학번이라 그러면서 같이 둘이선 친구로 이렇게 잘 지냈던 지들 말로는 20년 지기라고 따오소리도 했던 그런 놈인데 그 놈이 정규필 대령이 북경에서 만났던 누구누구와의 접촉 동향을 진술서를 통해서 그걸 제출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갖다가 감찰실에서 참고로 필요하다고 적어달라 해서 적어줬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영권이라는 가짜 이름을 써서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요. 별명이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 하이에나라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비굴하고 야만적이고 불법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십상시 어떤 간신보다도 더 뛰어난 간신의 역할을 하고 또 입만 열면 아첨과 교원영색을 짓거려대는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정규필 대령을 고발하는 그 진술서를 쓰고 그 친구는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 이런 식으로 2계급을 불과 1년 사이에 그것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달성을 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업무 역량이 뛰어났냐? 아니죠. 서울대학교 중어중문과 나오긴 했는데 중국말 안 됩니다. 중국말 안 되고 아주 형편없는 놈인데 그렇게 해서 1급 관리관까지 하고 지금 퇴역을 했으니까 연금은 한 그건 400만 원 가까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필 대령은 그로 인해서 집을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그간 몇 년 동안 시달려가지고 그렇게 건장하던 우리 정보사에 정말 이 흑토마 같은 적토마보다 더 잘 뛰고 했던 이 정규필 대령이 몸도 좀 많이 축이 난 상태예요. 제가 옆에 보고 있으면 정말 속에 천불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판 중이에요. 그 뭡니까? 별건으로 해요. 자, 간첩으로 몰리지가 않으니까 자, 집에서나 문건 하나를 갖고 비밀이다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또 재판하고 있는데 정말 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은 제 고향집이고 친정이긴 한데 왜 이렇게 야만스럽고 정말 애들이 비겁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닌 거 아니라고 국가정보원이 한마디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이종찬이라는 개 잡것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와가지고 김대중 그 간첩과 함께 우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요원을 비롯한 각각의 비밀 요원들을 580명이나 잘랐어요. 자, 그때 잘려서 억울해서 아직도 지금 국정원 강제퇴직자 모임들이 있다고요. 거기 선배들이 김기현 국정원장한테 한번 만나자고 요청을 해도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물론 그 이전에 노무현에 있었던 고영구란 자가 이분들의 소송이 패소하도록끔 그렇게 뒤에서 작동을 해서 아주 못된 짓을 했죠. 그러니까 고영구가 왜 그랬겠어요? 그저의 본 출신이 민변 아닙니까? 민변이니까 그런 짓을 했는데 그럼 이건 지금 김규현이는 명색이 외교부 출신의 외교관이야. 박근혜 정권 때는 깜빵한 거의 유일한 고위직 공무원인데 어쩌다 또 국가정보원장으로 왔으면 그런 억울한 사람들의 신원사항은 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해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시작해서 멀쩡한 정보사 고급 장교를 간첩으로 몰아놓고 이것도 지금 나 몰라라 그러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안 되겠죠. 자, 제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취약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 파트가 이 대공 분야가 그리고 이 비밀 공작 분야가 약화되거나 괴멸되면요, 이 나라도 끝납니다. 외교부 단독으로 외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방부 단독으로 뭐 전쟁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 비밀 공작 요원들, 즉 공작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외교나 국방 안보 분야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 무시하고 국가를 치리하겠다? 국가를 통솔해 나갈 수 있겠다? 이거 절대로 안 될 말이죠.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제가 국가정보기관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언론사나 이런 데를 보고 있으면요, 언론사 컨트롤 해주고 걸러주는 것도 특히나 북한 관련된 이야기들은 국가정보원에서 딱 국가정보원의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어디서 국가정보위원회라는 장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분명히 천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자, 김규현이라는 사람이 대북 업무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응? 공작? 기억자나 알겠어요? 기본계획서나 써봤겠냐고. 자, 저런 사람이 지금 국가정보기관, 사실은 정보기관이란 말보다는 첩보 비밀 공작기관이라고 해야 되는 게 정답이죠. 이 첩보 비밀 공작기관 업무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원장이다 차장이다 앉아 있어요. 그러니 그런 비밀 공작 사업이 되겠느냐고. 자, 거기다가 이번에도 선관위원회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무기력하기 짝이 없죠. 비겁하고 옹졸하기 짝이 없죠. 면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면피.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만 비켜서서 젖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아주 간악하고 옹졸한 생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국가 비밀 정보기관으로 추락해버렸잖아요. 자, 지금 제가 언론사에서 나오는 거짓말 소설 기사 보도랑 관련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중점을 갖다가 따라오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저희 고향집 얘기를 또 하게 돼요. 한번 우리 김규현 씨 같은 분들은 국가정보원장을 하면서 한번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국민들께서 주시는 혈세로 월급을 받아 처먹으면서 나는 기생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해충, 요충, 십이양충, 편충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제대로 된 내 역할이 무엇일까라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반성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현장의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경찰도요, 저에 대해서 조사는 했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자, 며칠 전에 담당 경감이라는 친구가 무슨 주라 그러던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 추석 전에도 빨리 일을 마무리 못해서 죄송합니다고 연락했던 친구인데 이번에 상당히 건방지게 전화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저보고 협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협박을 해? 내가 그랬어요. 경찰 여러분들 괜히 우리 정보요원들 싸움에 끼지 말고 빠지시라고. 나중에 괜히 불똥 튈 수 있으니까 빠지라 그랬더니
협박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마세요도 아니야. 반말짓거리를 해 얘가. 보니까 상당히 어린애 같던데 경감을 해봤자 걔 몇 살이나 먹었겠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왜 이렇게 지금 부들부들 떨죠? 내가 그랬어요. 그 며칠 전에 저를 조사했던 담당 경위한테 전화를 해서 그랬죠. 왜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지금 뭐 국정원에서 결과물을 곧 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곧 해결된다. 그래서 걔네들이 내가 직무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하는 그 입증자를 못 내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들끼리 다투고 있는데 경찰들 끼지 말고 빠지시라 그랬지. 물러나시라고. 괜히 나중에 그 불협화음 만들지 말고 빠지시라고. 그랬더니 그 경위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해야 될 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 해야 되는데 빨리 마무리 짓고 끝내라고. 검찰 애들도 지금 겁이 나가지고 일방적으로 각하하고 지금 못하겠다고 좀 뒤로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왜 붙잡고 있습니까? 빨리 빠지세요.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경찰들한테는 이게 아마 겁박하고 위협하는 걸로 들리나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공직도 있지 않고 일반 민간인 주제에 무슨 제가 협박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경찰을 갖다가 위협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저보고 협박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경찰도 지금 겁을 집어먹고 있다는 얘기죠. 자, 민주경찰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전라도 깨갱이들이 아마 경찰에 아마 지금 60%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 근데 다음번에 민주당도 정권이 안 가고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 그렇게 되면은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아마 경찰직을 그만해야 될지도 몰라요. 응? 추모 경감님, 조심하게 바래. 이게 지금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지금 국정원장이 저를 고발한 것도 이제 해프닝이에요. 저랑 같은 방에서 일했던 동료가 국장까지 했다가 문재인 때 무능력하다고 쫓겨났었는데 이 녀석 보고 문재인을 잡아넣기 위한 모종의 역할을 하라고 다시 퇴직한 놈을 다시 국장으로 집어넣었다고. 근데 이 자식이 문재인이 잡아낼 생각은 않고 최소희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고향집을 욕한다. 특히 원장님을 갖다가 뭐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의대도 못 가고 치과대학밖에 못 갔느냐고 공부 못했다고 비아냥거리더라.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일러 바치는 거지. 그러면서 저를 이제 고발해야 된다고 하면서 압박하면은 동영상 다 내리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 겁니다라고 생각하고 저를 고발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놈이 아니잖아요. 걔네들처럼 평생을 내시로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정정당당하게 공작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원장, 부장이 지시를 내려도 역 같은 짓이면 개새끼 그러고 저는 욕하고 안 했던 놈이에요. 자, 그런데 지들처럼 간신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를 고발하면 기가 꺾여서 변호사 수임하고 이렇게 해서 벌벌 떨다가 뭐 돈 날리고 수구려 들 거라고 생각했죠. 저 변호사 안 썼습니다. 제가 후배랑 같이 헌법 조문 따져가면서 반박문을 써갖고요. 고발장 낸 거예요. 자, 지금 검찰에서 각하했죠. 지금 공수처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감사원으로도 가고 국민권익위원회로 갑니다. 가서 이번에는 이것을 조사한 현역 검사까지 제가 고소고발합니다. 하준호 검사 기다리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국민을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요. 국가정보원장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당신들 대감마님 누구야? 국민이야. 대통령이 아니라고. 대통령은 그대들을 임명해준 행정부 수반이고 대통령으로서 응당받아야 될 존귀함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예요. 이거를 지금 구분 못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나 군이나 검찰이나 이 모든 국가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회초리를 맞아도 좀 많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면.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요. 잘 모르면 국가정보원의 그 북한 정보국도요. 북한 정보 하시는 분들 있죠. 나한테 와요. 내가 알려줄 테니까.
어? 아니, 김정은이 자식놈들 이름도 잘 모르고 걔들이 뭐 하고 있고 권력 투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이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찾아오라니까. 아이고, 근데 저를 만나면 지금 우리 후배들이 그 접촉 경위서를 써야 된대. 그러니까 최수영이는 국정원에 있는 후배들이 저를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치 PNG 당한, 즉 페르소나 난그라타 해서 외교상 기피인멸이 된 것처럼 국가정보원의 현역의 직원들이 이 선배를 만나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좋은 여건이 있었어요. 북한 애들을 인터셉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내가 담당 국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 국장이라는 친구가 무슨 실무자를 연결을 시켜줬어. 근데 계속해서 진동을 해놓다 보니까 이 발신번호 제한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보니까 제 전화는 아이폰이라서 그런 자동 기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풀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연락이 돼서 받아봤더니 퇴역한 선배님께서 이런 여건을 물어다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아주 그 예의 바른 후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선배님이 저희 김기현 원장과 지금 소송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 매우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추석 때 김기현 씨한테 내가 10번도 이상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 내가 모셔서 저녁이라 하면 모시려고 그랬는데 내 전화를 안 받아서 결혼 못했다. 근데 왜 그렇게 겁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 아저씨가. 그러면서 제가 현직에 있는 그 김기현 원장에 대한 좀 제가 블레임을 좀 했죠. 그랬더니 이 후배가 선배님, 그 현직에 계신 우리 회장님을 너무 그렇게 깎아내리시는 건 좀 듣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걔네들이 그 쓰는 전화기는 다 도청을 당하고 있는 전화라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보게 미안하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북한 공작할 수 있는 여건도 김기현이가 빨리 퇴직하면 집에 가면 내가 적극적으로 갖다 주겠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자, 이 정도로 비밀 공작 파티에서 일하는 우리 공작관 후배들이 저 같은 선배를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자, 만나면 자초지종을 다 보고를 해야 되고, 경위부터 해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미주하고자 다 보고를 해야 돼. 미쳤어요? 우리 후배들이 그런 짓 해가면서 일하게. 자, 그렇게 지금 우리 공작관들 억압하고 있는 게 저 일도 안 해본 겁쟁이 쫄보 김기현이에요. 자, 지금 그래서 북한 관련된 정보가 정보사, 국정원, 언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뭐뭐 할 것 없이 지금 거의 다 지금 틀어막혀 있어요.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정확한 얘기는 팩트를 물고 와야 되겠는데 그 객관적인 사실을 가져올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거지. 휴민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정원을 퇴직한 지 12년이라 된 저는 왜 있죠, 그게? 어떻게 잘못 살았길래 아직도 북한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 현미경과 망원경이 저한테 다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왜 그런지? 제가 비겁하게 간신으로 살지 않았고 정직하고 하늘으로 부끄럼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와 같은 공작 마인드나 공작 여건 협조망들이 제 주변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허풍이라고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내 정말 우리나라 총선 있잖아요. 이게 이기든 저놈이 이기든 워싱턴에서는요 아무런 신경 안 써요. 동네에 개새끼들 하나 지나갔나 하나 이런 정도 수준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난리 법석이죠. 왜? 이것도 먹을 떡이라고 더 먹어보겠다고 해서 금배지 한번 더 받아보겠다고 온갖 잡것들이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똥물이 온갖 동네 튀어갖고 지금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면은요
딴 거 없습니다. 반중 친미를 외치는 정당에다가 표를 왕창 몰아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국민 여러분이 만약에 반중 친미를 멸중,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 그 정당에다 표를 몰아주잖아요. 거기서 정당 득표수대로 의원을 배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고영주 대표가 예를 들어서 있는 자유민주당에 그 표를 몰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있는 사람들이요, 대거 국회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정당에 있는 똥개들처럼 비열한 짓을 못하고 바른말 하고 북한 까고 공격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먼저 일하고 대통령을 도와주고 이렇게 일을 하겠죠.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이 표를 어디다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유민주당으로 입후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누구든지 오십시오. 누구든지. 문호가 열려 있어요. 자, 나 이번에 속초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나 이번에 강원도 철원에 나가고 싶습니다. 나 이번에 청주에 나가고 싶습니다. 나 이번에 전라도 한평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오세요. 다 공천권 해드릴 테니까. 예? 전국 253개 지역에 모두 다 공천해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안 막습니다. 그리고 어느 당처럼 돈 받고 거래하는 거 없어요. 자, 10,000원, 50,000원, 뭐 100,000원 이런 식으로 당비만 내시면 돼. 그리고 베니핏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자유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치 아카데미에 오셔서 한 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공천권을 드리죠. 자, 그러니까 쉽죠. 공천받기도. 그리고 공천받기도 쉬운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직해야 돼요. 정말 창피한 게 없어야 돼요. 무슨 병역 기피를 했다든지, 부동산 투자를 했다든지, 부동산 몰래 위장 전입했다든지, 애들 학경력 위조했다든지, 본인의 학경력 위조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범죄 사실만 없으면 되죠. 그럼 올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오셨던 분들이 오셔서 또 그렇게 살아온 고영주 대표와 힘을 모아서 정치를 하면 지금 여의도에 저 쓰레기만도 못한 똥물들 다 걷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워싱턴에서도 drain the swamp 해갖고 구정부들을 뽑아내자, 말려버리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니까요. 오세요. 어디로? 자유민주당으로. 반드시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픽션, 소설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어서 얘기를 하면서 왜 이 나라의 지금 질서가 이렇게 없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국가정보부가 대통령의 앞에 서서 피를 먼저 흘려줘야 된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줘야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피를 흘려야 될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보고 먼저 가봐요. 해봐요. 잘 되면 나도 갈게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일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통령도 아버지 돌 굴러가요, 냅둬요 이러지 마시고 갑시다. 날 따라오시오. Follow me. 하고 돌격하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누구라 그랬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처럼. 네? 그리고 물경 1976년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인질을 구출하고 장렬하게 전사했던 베냐민 네타냐후의 형 요나단 혹은 조나단 네타냐후처럼 먼저 지도자는 총탄이 날라오고 죽을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돌격 앞으로 본인이 가는 겁니다.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Follow me! 나를 따라! 하면서 내가 먼저 진격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지휘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소영입니다. 감사합니다.